7천억 달러,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도달하지 못했던 이 숫자가 발표되던 날 언론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이 숫자는 당신의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성적표가 아니라 오히려 벼랑 끝으로 내몰린 대한민국 경제가 내지르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99%의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 유령 같은 호황의 실체를 아십니까? 지금 당신의 지갑이 텅텅 비어가고 자식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 7천억 달러라는 화려한 포장지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기득권과 대기업은 이 숫자를 앞세워 당신에게 세상은 안전하다는 가짜 매트릭스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역대 최고니 곧 낙수 효과가 올 것이라는 그들의 말은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지켜진 적 없는 추악한 기만입니다. 지금 당장 깨어나야 합니다. 이 숫자의 이면을 모른 채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는구나 라며 안심하고 이 영상을 끄는 순간 당신은 거대 자본이 설계한 시스템 속에서 평생 착취당하는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단 10분만 투자하십시오. 오직 이 영상만이 당신이 마주한 이 기괴한 풍요의 독을 해독해줄 유일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갑게 한번 따져봅시다. 도대체 7천억 달러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이 수치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그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작년 한 해 대한민국이 벌어들인 돈 7,097억 달러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9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실적이고 세계 6대 수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고들 합니다. 특히 반도체가 1,734억 달러를 벌어다주며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셨나요? 우리는 지금 반도체라는 산소호흡기 하나에 국가 전체의 생존을 걸고 있는 꼴입니다. 인공지능, 즉 AI 열풍이 불면서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같은 첨단 반도체가 불티나게 팔려나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반대로 말하면 AI 거품이 조금이라도 빠지거나 엔비디아 같은 큰 손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함은 순식간에 침몰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빌딩을 지었는데 기둥이 딱 하나뿐입니다. 그 기둥 이름이 반도체죠. 이 기둥은 지금 아주 튼튼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을 갉아먹는 쥐들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장벽, 중국의 기술 추격, 일본의 부활까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건 우리가 이토록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데도 정치권과 언론은 오직 7천억 달러라는 결과에만 매몰되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효자 종목이라는 자동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차는 720억 달러를 수출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미국의 강력한 관세 압박 때문입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미국의 경제정책은 우리 자동차 산업의 목줄을 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십니까? 유럽과 중앙아시아, 즉 CIS 지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미국이 안 사준다고? 그럼 우린 다른 데 팔게 라며 다변화에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전략적 선택이라기보다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관세를 피해 우회로를 찾은 건데 과연 이 우회로가 언제까지 열려 있을까요? 독재 국가들이 즐비한 CIS 지역의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하며 억지로 만들어낸 숫자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수출은 역대 최고인데 내 지갑은 그대로인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출의 배신입니다. 과거에는 수출이 잘 되면 공장이 돌아가고 고용이 늘어 서민들의 삶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반도체 공장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돌립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도 자동화가 끝났습니다.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그 수천억 달러는 사내 유보금으로 쌓이거나 주주들의 배를 불릴 뿐 여러분의 월급 봉투로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출을 잘하기 위해 원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면서 우리가 수입하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만 폭등해 서민 물가만 때려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현실 아닙니까? 이제 세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K푸드와 K뷰티의 약진입니다. 라면과 화장품이 각각 100억 달러 넘게 팔려나가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건 분명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전 세계인이 우리 음식을 먹고 우리 화장품을 바른다는 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들이 반도체나 자동차가 빠진 자리를 메울 수 있을까요? 라면 만 봉지를 팔아야 반도체 칩 하나 가격을 맞출까 말까 한 게 현실입니다. 즉,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 중소기업들이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거대 장치 산업의 그늘 아래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은 전통적인 주력 산업들입니다. 이들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유가 하락의 직격탄을 맞아 수출이 두 자릿수 넘게 폭락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5손가락 중 3손가락이 이미 마비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중국 시장의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한때 우리의 기회의 땅이었던 중국 수출이 1.7% 감소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한국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만듭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대중무역은 이미 심각한 적자 구조로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미국은 관세로 우리를 압박하고 중국은 기술로 우리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신세가 된 대한민국, 이것이 7천억 달러라는 화려한 숫자 속에 가려진 진짜 위기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조업 AI 전환이니 첨단 신산업 육성이니 하는 구름 잡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앞으로 인공지능 식당을 지어줄 테니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 격입니다. 당장 내일의 밥상이 걱정인 자영업자들, 치솟는 대출 이자에 허리가 휘는 영끌족들에게 이 7천억 달러라는 숫자가 대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 숫자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출이 잘 되니까 금리를 더 올려도 되겠네, 수출이 잘 되니까 복지 예산을 줄여도 되겠네 하는 식의 잘못된 정책 판단 근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무역수지 780억 달러 흑자를 내세우며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흑자의 이면에는 수입이 줄어든 불황형 흑자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져서 에너지 수입액이 줄어든 덕분에 난 흑자인데 마치 우리가 장사를 아주 잘해서 남긴 이익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엔비디아가 반도체 주문을 절반으로 줄인다면, 혹은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보편 관세를 매긴다면 이 7천억 달러의 성체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7천억 달러의 저주에 걸려 있습니다. 숫자의 마법에 취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외면하고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반도체 하나에 올인하는 도박 같은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미국의 입안을 살피며 관세 폭탄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숫자는 언제든 우리를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정부를 욕하고 앉아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지독한 숫자 노름에서 벗어나 경제의 실질적인 흐름을 읽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의 수출액이 아니라 나의 실질 구매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거대 담론에 속지 말고 내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7천억 달러라는 숫자에 취해 안심하는 순간, 당신은 다음번 경제 위기의 가장 확실한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숫자의 이면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 보고서이자 동시에 경고장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있는 이 불균형한 성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가가 당신의 가계 경제를 파탄내기 전에 우리는 더 냉정해지고 더 영악해져야 합니다. 이야기 경제학이 오늘 전해드린 이 불편한 진실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7천억 달러라는 숫자 뒤에 숨은 불안한 그림자를 직시하는 사람만이 다가올 거대한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존이 걸린 전쟁터의 지도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은 운이 좋았습니다. 반도체라는 신의 한 수가 있었고 한류라는 문화적 운대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운은 실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운은 반드시 바닥나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실력을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그 실력은 정부나 대기업의 몫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제적 주권을 찾고 속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뉴스에 나오는 화려한 숫자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숫자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지키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의 통찰력뿐입니다. 대한민국 수출 7천억 달러 돌파, 이것은 축하해야 할 승전보가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정점일지도 모릅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깊은 골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생존 전략을 짜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후리악.